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머리 황재화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배달을 해보는데요. 자,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는요, 일단은 나무 하나하나를 보지 마시고 숲부터 먼저 보셔야 됩니다. 나무 하나를 보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전체적인 거 보셔야 됩니다. 상당히 어려우니까 절대로 외워주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이해하시는 입장을 보시면 됩니다. 자, A 가압류 2천만원, B 가압류 3천, C 가압류 1,000만원입니다. 자, 그런데 B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자,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친구에게 차용 증서를 받고 돈을 빌려준 경우 친구가 돈을 안 갚으면은 나는 바로 경매 신청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일단은 돈을 달라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으로부터 돈을 주라라고 하는 판결문 집행권이 있어야지만이 경매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몇 천만 원. 돈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를 상대로 재판을 못했어요. 자그마치 5개월 걸렸습니다. 5개월. 그러면은 저는 판결문을 받았으니까 경매 신청할 수 있죠. 그런데 경매를 신청을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경매 신청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첨부됩니다. 이 부동산을 경매에 넣어달라.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아니, 친구가 이미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처분을 하고 나 부동산 없다, 배째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 경우 저는 그렇다고 배는 뗄 수는 없고 경매를 신청할 부동산이 없어요. 경매의 목적물이 없으니까 판결문을 받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휴지조과 마찬가지예요. 이러면은 저는 자그마치 5개월 걸려서 재판을 붙어서 판결문을 받아도 판결문이 휴지 조각이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판결문을 받기 전까지 채무자 친구로 하여금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어쩌면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바로 그것이 가압류입니다. 가압류. 자,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친구 부동산이 있어요. 그럼 일단은 친구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간단히 보세요. 부동산 가압류 신청. 부동산 가압류 신청. 채권자, 채무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대머리가 누구 홍길동에게 돈 2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변제 길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더라. 예. 그런데 내가 채권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채무자도 다른 사람에게 많은 빚이 있더라. 그래서 후일 이 대머리가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을 받아도 그 사이에 홍길동이가 친구가 이 부동산을 처분하면은 나는 강제 집행 경매를 신청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내 친구로 하여금 채무자로 하여금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친구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를 해주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은 법원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가압류 신청서를 봐요. 보고는 야, 이놈 나쁜 놈이구나. 빨리 가압류 등기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법원에서는 등기소에 이 친구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를 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압류 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가압류 등기를 하고 재산 처분하지 못하도록 판결문을 받아서 경매를 신청하는 겁니다. 물론 가압류 등기 안 하고 경매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이에 재판을 받기 전까지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고 나 배째라 이렇게 나오면은 판결문은 휴지 조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요, 일단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압류 조치를 하고 판결문을 받아서 경매를 신청하는 겁니다. 강제 경매입니다. 강제 경매. 제가 이렇게 가압류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압류 신청은 어차피 가압류는 임시 보존 절차라 그래요. 임시 보존 절차입니다. 임시 보존 처분. 그래서 간단하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거는 본안 소송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예, 주변에 가서 법무사라든지 변호사들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학상 쉽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압류했어요. 그래서 B가 경매 신청했습니다. 경매를. 그러면은 가압류는 뭘까요? 대금 채권입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압류는 뭘까요? 금전 채권입니다. 금전 채권. 금전이 뭘까요? 돈입니다. 돈을 받을 때는 먼저 가압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금전 채권이나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 이렇게 나와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 뭘까요? 제가 예컨대 겨울에 밤에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중국집 식당에 아저씨가 오늘 손님이 없겠지라고 하면서 뜨거운 물을 길에 뿌렸습니다. 마침 제 머리가 뜨거운 물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머리가 빠졌습니다. 자, 이 경우 저는 중국 식당 사장 보고 원상회복을 해달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저는 뭘까요? 원상회복 대신에 돈으로 달라. 손해배상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전 채권, 돈입니다. 돈이나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즉 손해배상은 가압류다. 가압류하고 가처분이 틀립니다. 나중에 가처분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압류 하면은 돈 이렇게 보세요. 돈을 받을 게 있으면은 먼저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를 하고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서 경매 신청한다. 강제 경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가압류는 뭘까요? 돈이죠. 채권입니다. 조금 전에 물권, 저당권은 뭘까요? 물건에 대한 권리자, 물권자이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뒤에 사람보다 먼저 받아갑니다. 그런데 가압류는 이거 채권입니다. 가압류 채권, B 가압류 채권, C 가압류입니다. 그러면은 채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먼저 되어 있다고 먼저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되어 있다 해서 나중에 받아가는 것 아닙니다. 그럼 순위는 어떻게 되나? 평등합니다. 평등하게 배당해 줍니다. 그러면은 4,500으로서 평등하게 A, B, C 3으로 나누면 됩니까? 3으로 나누면 뭘까요? 가장 많은 B는 불만이 있습니다. 나는 3,000만 원인데 왜 3으로 나누느냐?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은 많이 배당해 주고 작은 사람은 작게 배당해 준다. 즉 채권에게 비례하여 평등하게 배당을 한다. 이것을 안분배당이라고 합니다. 실무에서는요. 안분배당 또는 안분평등배당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물권자는 조금 전에 배웠죠? 물권은 물권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돼 있으면 먼저 받아갑니다.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그러나 채권 사고 간에는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순위가 평등합니다. 안분배당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안분배당입니다. 안분배당 한번 볼까요? 안분배당입니다. 그러면 A는 어떻게 될까요? A는 4,500에서 전체 채권자 채권에 A, B, C 6천만 원이다. 6천만 원에 2천만 원 이렇게 배당이 됩니다. 요거 되고 B는 4,500에서 전체 요게 실제 배당할 금액 그렇지. 요거 다 더하면은 6천분의 3천 이렇게 됩니다. 하고 C는 실제 배당할 금액 4,500에서 전체 채권에게서 C의 채권에 1,000만 원 이렇게 배당이 됩니다. 그러면 요 금액이 이렇게 나와요. 계산해 보세요. 이것이 배당받는 금액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잘 알아두실 게 있어요. 건조당권자는 은행에 가면은 배당이 되면은 당일날 돈을 줍니다. 자, A가 배당이 됐어요. 배당에 기일날 돈 주세요 합니다. 배당표가 나와요. 얼마 이렇게. 돈 줍니까? 돈 안 줍니다. 왜? 왜 안 주세요 하면은 법원에서 뭘까요? 가압류를 배당이 됐지만 이 돈을 받아내면은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을 가지고 오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왜? 가압류는요. 가압류 신청할 때에는 차용증서 하나 달라고 신청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가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법원에서 뭘까요? 가짜일지도 모르는 차용증서 보고 가압류 넣기로 했는데 뭐를 믿고 돈을 주느냐? 이 배당금을 받으려면은 판사 도장이 찍힌 판결문 집행권을 가지고 오라! 돈은 안 줍니다. 한마디로 가압류는 실무에서 보면 불쌍합니다. 그럼 실무에서는요, 가압류권자 후순위 배당이 거의 안 돼요. 되더라도 기껏해야 15,320원. 15,320원 받으려면 뭘까요? 재판 청구에서 판결문을 받아야 됩니다. 참여도 안 나와요. 그러면은 그 돈을 뭐다? 법원에서 보완해줍니다. 공탁합니다. 10년 지나면은 그 공탁금은 국가로 귀속돼요. 한마디로 불쌍하죠? 가압류입니다. 이게요. 자, 그런데 따라서 A는 2천만 원 안 줍니다. 법원에서 공탁을 한다. 보관해 둡니다. C도 안 줍니다. 공탁을 해요. 법원에서. 판결문을 가지고 오기 전까지 보관해 두겠다. 그럼 B는 어떻게 할까요? B는 경매를 신청했죠. 경매를 신청을 했다는 게 뭘까요? 판결문 집행권은 있기 때문에 경매 신청을 하겠다니까. 따라서 B는 당연한 수령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압류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배당금을 주지 않고 공탁이 되고, 가압류권자가 동시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배당금을 준다. 집행권은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채권자 상호 간에는 순위가 동순위다.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